네, 추천 성강통 시간입니다. 성강통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 중국 증시 이슈들 함께 좀 점검해보고 또 그동안 매수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중국 시장 살펴보면 어제 상해, 홍콩, 심천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시장 정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상해 종합지수 보시면은 어제였죠. 16일 종가 기준으로 전날보다 0.52% 오른 3,229.6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저께였던 15일에는 이제 저희 0.15% 정도 하락 마감하면서 우려감을 좀 키웠었는데요. 어제 역시 전날보다 0.08% 하락한 3,210포인트 정도로 출발을 좀 불안한 출발을 했었죠. 그 상해 지수가 다시 오전장에서 상승세로 돌아섰고 오후장에서 이제 자원주들의 강세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다음 달 초에 양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당국이 산업정책과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석탄이나 철강 같은 자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어떤 증시 상승을 좀 이끌어온 모습이고요. 하지만 증권이나 또 IT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어떤 증시의 상승폭을 좀 제한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심천 성분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A주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성분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천 성분지수는 A주와 B주의 대표 종목 69개 종목을 가중평균한 지수죠. 상해지수와 마찬가지로 선전 성분지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대비 0.75% 상승한 1253.9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는데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순회수 기조를 유지해오던 중국인민은행이 이날 보통 여러분들 역RP 거래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역환매조건부 채권 거래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1,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전날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에 이제 3,935억 위안을 공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들이 유동성 공급한 이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증시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통해 단기간의 과열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에 대해 저희는 좀 버블이 낄 가능성은 있으나 중국 주요 선행 지수들 봤을 때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봤을 때 작년과 같이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중국 PPI 지수 최근에 좀 이슈였는데 간단하게 같이 보시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 보시면은 중국 PPI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상승하면서 지금 5년 내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죠. PMI와 함께 중국에 대해 걱정할 때 여러분 늘 입에 오르내리던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난 5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중국 PPI도 2012년부터 쭉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 4분기부터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CPI 역시 반등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PPI 상승률은 6.9%를 기록했는데요. 이것 또한 5년 내 최고치를 보여준 그런 기록이죠. CPI 역시 2.5% 상승하며 3년 동안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PPI는 처음으로 5개월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의 어떤 인상세가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중국이 수년간의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좀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곧 열리게 되는 양회에서도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준다면 올 한 해 동안 중국 증시 상승 모멘텀은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종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저희가 추천해 드렸던 날짜 기준으로 계산한 건데 실제로 매수 날짜나 가격, 추가 매수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평균 가격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중신증권, 비아디, 콰징통 이 세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희가 추천드렸던 그 시점에 비해서 주가가 상승해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의견은 전 종목 홀딩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콰징통의 경우에 저희 손절을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또 알리바바나 청도금융, 신리국제는 급등으로 인해서 절반 매도, 50% 매도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세 종목은 일부 수익 실현한 뒤에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한 종목으로는 오필름과 실리국제가 있습니다. 이 오필름, 중국 스마트폰 부품 점유율 1위 기업이었죠. 스마트폰 수요 증가의 수혜를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처음 매수가 대비해서 약 10% 이상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지문인식을 하는 휴대폰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진 중인 지금 스마트카 사업도 굉장히 순풍을 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오필름이 지금 자동차 부품 공급사 올해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고 나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공급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이 수익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계속 홀딩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리국제 역시 매수가에 비해 19%나 상승한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리국제는 지난주 8일 저희 방송에서 50% 이익 실현 말씀드린 적 있죠. 나머지 물량 역시 그대로 홀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같이 보시면서 저희 종목 몇 개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보시면 풍협교육 나옵니다. 저희가 풍협교육은 추세선을 좀 그려놓았습니다. 화면 가운데 보이는 녹색 선인데요. 보시면 저 5.3위안 저 가격대에서 지금 두 차례 쌍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로 저희가 표시를 해놓았고요. 저항선에 부딪히고 난 후에 지금 상단을 계속 뚫지 못하는 모습인데 여러분이 이 종목 다음 주에 계속 지켜보시다가 저 가격대 위로 올라가면 이제 홀딩을 하시고 저 지지선 밑으로 하락한다 싶으면 일단 전량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종목에 관해서는 저희가 추후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차트 보시면 과경통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중국 해외 직구 인구 증가에 따라서 저희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었죠. 자, 저희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래 정지가 처음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난 뒤에 추천해 드렸었습니다. 급락으로 인해 지난달에 손절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16위안에 재매수 사인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7위안으로 다소 조금 수익권으로 접어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 여러분 지금 매수도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요. 재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실리국제 나옵니다. 저희 실리국제 남은 50% 물량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저희 작년 9월에 3.8위안 찍고 떨어지는 모습 보이는데요. 전고점 3.8위안 이제 거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넘어가주면 그전 고점이었던 4.4위안까지도 저희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 투자하시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특히 직접 투자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간접 투자는 조금 액티브하게 하셔도 괜찮은데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종목을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까지 나눠 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나누어 담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시장 자체가 원래 변동성이 크고 저희가 바로 액션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차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중에 특히 중국, 게다가 저희 아시다시피 심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해 시장과는 다르게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환율 리스크 역시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하고 있죠. 투자하시는 분들 이 부분 항상 주의하시면서 좀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눠 담는, 분할 매수 해주시면서 나눠 담으면서 그리고 소액 투자, 조금씩 투자해 주시는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정말 해외 시장의 투자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어서 중국 증시 살펴주셨고요. 알리바바와 청도금왕 그리고 실리국제, 풍협교육과 과경통까지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많이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함께했습니다.